안녕하세요. 스쿨트렌드 파동쌤입니다. 오늘 스포츠 생활 4강 벌써 네 번째 강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비상교과서 28쪽에서 37쪽에 해당되는 스포츠 경기 문화에 대한 부분을 1편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포츠 경기 문화 중단원은 분량이 좀 많아서 1편, 2편으로 나눠서 두 강좌로 나눠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요, 스포츠의 관행, 규범, 제도 등이 있는데요. 특히 이번 시간에는 스포츠 경기와 관련된 스포츠 관행에 대해서 이런 문화들을 분석해서 스포츠 경기에서 요구되는 경기 문화를 판단한다 라는 학습 목표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자, 오늘 이 스포츠 경기 문화 부분에서는 스포츠 관행, 규범, 제도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스포츠 관행에 대해서 오늘 1시간 동안 같이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다양한 스포츠 관습과 의식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스포츠의 관행이 어떤 관행들이 있어 왔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행이라는 것은 예전부터 해오던 관례에 따라 행동하는 것으로 관례는 관습과 의식을 의미를 합니다. 그럼 관습은 뭐냐? 관습은 어떤 사회에서 오랫동안 지켜왔던 그 사회 구성원들이 널리 인정하는 질서나 풍습을 관습이라고 하고요. 의식은 행사를 치르는 그런 법식 또는 정해진 방식에 따르는 행사 순서 등등을 의식이라고 하고 의례라는 표현으로 쓰기도 하죠. 그래서 관습은 예전부터 해오던 거, 의식은 어떤 정해진 절차, 이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관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스포츠에서도 각 종목의 발생 배경이나 관련 공동체의 특수한 사상과 행동 양식이 관행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세레모니를 하면, 세레머니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생각나는 어떤 세레모니가 있나요? 뭐 골프 경기에서도 세레모니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고, 뭐 축구 경기에도 있는 것 같고요. 골을 넣었을 때, 그죠? 야구에서도 이제 홈런을 쳤을 때 하는 뭐 세레모니가 있는 것 같고, 안타를 쳤을 때, 그리고 뭐 배구에서도 득점을 했을 때 선수들끼리 꼭 이렇게 안고 파이팅 한번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또 손뼉 치면서 막 한 바퀴를 다 돌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일종의 세레머니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골프 경기를 먼저 예를 들어서 보면, 골프 경기에서는 우승이 확정이 되면 주변 선수들이 물이나 샴페인 등을 뿌리며 이제 축하를 해주는 것도 있고, 또 여기 뭐 PPT에 나와 있진 않지만 그린 자켓 입기라는 세레모니도 있어요. PGA, 그러니까 미국 남자 골프 대회에서 메이저 대회 중 하나인 마스터즈 대회 우승자는 전년도 대회 우승자가 이제 그린 재킷을 그린색 그러니까 첫 재킷을 입혀주는 건데요. 이런 세레머니의 유래는 1937년 마스터즈 대회 기간 중에 밀려드는 갤러리와 회원을 구분하기 위해서 회원에게 그린 자켓을 입도록 한 것이 처음 시작이었고요. 지금과 같이 마스터즈 우승자가 그린 자켓을 입었던 대회는 1949년 샘 스니드 선수부터였다고 합니다. 챔피언들은 1년 동안 이 그린 재킷을 가져갔다가 다음에 마스터즈 대회에 반환하면서 재킷은 클럽에 또 영원히 보관되는 그런 세레모니를 하기도 하고요. 또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좀 더 추가적으로 또 세레모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골프에서 미국 여자 프로골프협회 LPGA에서 안나 인스퍼레이션 대회라는 대회가 있는데요. 여기서 우승자는 골프장 내에 포피 폰드라는 연못이 있는데요. 여기에 뛰어들어야 되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승하게 되면 이제 물에 빠지는 그런 전통, 그러니까 세레머니를 해야 되는 그런 사례들이 있는 것이죠.
또 행가래 같은 경우는 또 뭐 축구 대회, 우리나라 국내 프로 축구 대회에서도 우승한 팀의 감독님을 행가래를 이렇게 해주는 것을 하는 세레모니도 많이 본 적이 있는 것 같고요. 또 뭐 야구에도 있고 뭐 축구 경기에서 경기가 끝나면 유니폼을 교환하는 그런 세레머니도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이제 승리와 관련된 행동들이 있잖아요. 또 손뼉을 치는 것은 이제 배구에서 많이 하는데 경기 중 승리하거나 득점을 하는 등 유리한 상황에서 2명 이상의 팀 동료가 손을 들어서 서로 손바닥을 마주치는 행동을 또 하기도 합니다. 또 응원 구호를 하기도 하죠. 야구에서 특히 이제 많이 하는데요. 우리나라 프로야구의 어떤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는 타자들이 타석에 들어설 때 개인 응원가가 나오잖아요. 뭐 동요를 개사하기도 하고 뭐 유명 그 트로트나 뭐 대중가요들을 개사를 해가지고 선수마다 개개인의 응원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관중들의 뭐 구호와 함께 이제 선수가 등장하는 그런 응원 구호가 있는데요. 관중의 응원은 선수들과 호흡을 함께 하기 때문에 선수들에게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최근에는 즉흥적인 응원의 형태에서 벗어나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응원 문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는 부분, 프로야구에서 개인별 타자의 응원가가 나오는 부분들은 이제 조직적인 응원 문화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이런 문화들이 메이저리그에는 원래 이런 문화가 없었는데 우리나라 NC 구단 출신의 그 테임즈라는 선수가 메이저리그로 진출을 2017년에 했는데 그의 응원가가 미국 메이저리그에서도 한국에서 했던 것과 똑같이 이제 응원가를 틀어주면서 한국의 프로야구 응원 문화가 메이저리그까지 진출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가와 종목별로 독특하고 다양한 응원 문화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하면 좋겠습니다. 네, 스포츠의 관습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스포츠 관습에서 바로 전까지 승리와 관련된 행동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 두 번째로 상대를 격려하고 존중하는 행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축구 경기가 끝나면 상대에 대한 존경심과 호감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유니폼을 교환하기도 합니다. 유니폼 교환은 경기 중 상대 선수에게 반칙이나 실수를 한 경우 미안함을 표현하거나 화해하는 스포츠맨의 맨십의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하죠. 또 경기 끝나고 이제 악수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특히 축구 경기를 기준으로 또 보면 감독님들끼리 아무리 뭐 힘든 경기와 치열한 경기를 했다 하더라도 이제 경기가 끝나면 악수를 하면서 지나가는 장면들을 많이 볼 수 있고 농구 경기도 마찬가지고 배구 경기도 마찬가지고 프로 이제 경기 뒤 악수는 주로 감독님들이 많이 하시는 것 같고 뭐 선수들끼리 하는 경우도 있지만요. 그래서 경기가 끝난 뒤에는 상대에게 존경의 마음을 표하고 최선을 다한 것에 대해 서로 격려하는 의미에서 악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스포츠가 승패 여부를 떠나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강조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스포츠 클럽 대회 같은 거 할 때 악수가 좀 쑥스러우면 뭐 인사, 아니면 상호 간의 예의, 뭐 이런 것들을 절차를 꼭 넣어서 하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스포츠 경기가 끝난 뒤에 상대팀 선수와 유니폼을 교환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선생님이 지금 방금 설명했었는데 정답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정답은 상대에 대한 존경심과 호감을 표현하기 위해서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기 중 상대 선수에게 반칙이나 실수를 한 경우 미안함을 표현하기 위해서이다. 이 두 가지 정도의 목적을 가지고 상대 선수와 유니폼을 교환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스포츠 경기에서 페어플레이 정신을 지키기 위한 관습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야구 경기에서는
상대팀 투수와 포수 사이의 신호를 보더라도 동료에게 알려주지 않는 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페어플레이의 정신이다라고 할 수 있고, 축구 경기에서는 부상 선수가 발생하면 공을 경기장 밖으로 차내는 그런 관습이 또 존재하기도 하죠. 네, 지금까지 오늘 수업 주제인 스포츠 관행에 대해서 알아보던 중에 첫 번째 관습에 대한 것들을 좀 알아봤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앞장부터 돌아가면서 천천히 살펴보면요.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봤어요. 첫 번째로는 스포츠 관습에서 승리와 관련된 행동을 보았고요. 두 번째로는 상대를 격려하고 존중하는 행동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토대로 스포츠 경기가 끝난 뒤 상대팀 선수와 유니폼을 교환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라는 예제 문제를 간단히 살펴보았고요. 스포츠 경기에서 페어플레이 정신을 지키기 위한 관습까지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 관습 부분을 좀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 좀 더 생각해 볼 문제를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제시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교내 체육대회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교내 체육대회를 떠올려 보면 여러분도 아마 세레머니나 상대 선수를 격려하고 존중하기 위한 행동을 했던 경험들이 있을 텐데, 한번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고 쌍방향 수업 시간에 발표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좀 고민을 좀 해보시고요. 어떤 세레머니를 했었죠? 막 이기면 어떻게 했었죠? 막 친구들끼리 막 팔짝팔짝 뛰면서 막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뭐 같이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승리를 만끽하기도 하고, 또 핸드쉐이크 세레머니라고 하잖아요. 뭐 악수, 치고, 으쌰, 뭐 이렇게 하는 등의 핸드쉐이크 세레머니도 할 수가 있겠고, 뭐 좋아하는 노래를 같이 부르면서 같이 댄스를 출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상대를 존중하는 행동은 어떻게 했었는지 한번 떠올려 볼까요? 경기 끝나면 서로 악수를 한다든지, 서로 눈빛으로라도 이렇게 표현을 해준다든지, 마음적으로 표현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 하지만 사람이 마음은 있지만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가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분이 뭐 경기가 끝나고 서로 악수를 한다든지 서로 공수 인사를 한다든지 하는 방식의 존중하는 행동, 격려하는 행동 등을 해서 그런 것들을 우리 학교의 문화로 관습화시키는 것, 관행화시키는 것도 아주 좋은 생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 장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스포츠 관행에서 관습과 의식이 있는데, 스포츠 의식, 그러니까 정해진 절차에 대해서 한번 어떤 정해진 절차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의식의 대표적인 사례로 올림픽 경기 대회의 의식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올림픽 된 경기 대회의 의식은 먼저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성화 체화 및 봉송, 그 다음 식전 행사, 선수단 입장, 오륜기 개양, 올림픽 선서, 시상식, 폐회식, 이와 같은 절차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5가지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볼 텐데요. 먼저 성화, 체화 및 봉송에 관련된 의식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성화, 체화 및 봉송은 올림픽 경기 대회의 그 대표적인 의식 중에 하나죠. 고대 올림픽이 처음 시작된 그리스의 올림피아 신전에서 성화를 체화해서 전 세계를 돌면서 인류의 메시지를 전달하죠. 그래서 성화 봉송하는 그런 선수를 선발할 때도 의미 있는 분들을 선발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일반 시민들 중에서도 또 뭐 질병이나 건강상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도 또 뭐 유명 선수도 또 어떤 종교인도 정치인도 등등 해서 지구 전체의 평화와 전통, 인류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의식으로서 성화를 들고 계속 성화를 전달하면서 달리는 거죠.
이 암스테르담 올림픽 때는 그 성화라는 것이 처음으로 이제 등장하게 된 것이고요.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때 처음으로 성화 봉송까지 등장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성화 체화 및 봉송에 대해서는 이 정도까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식전 행사에 관련된 개회식 전에 굉장히 다양한 문화 공연이 펼쳐지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1988년 서울 올림픽 때 그 식전 행사에서 뭐 다양한 공연도 있었지만 굴렁쇠 소년이 굴렁쇠를 굴리면서 운동장을 뛰어서 굉장히 유명해졌던 그런 행사도 있었고요. 이런 공연은 대회를 개최한 나라의 문화나 역사와 관련된 내용을 특색 있게 구성하는 경우가 많고 개최한 나라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인천 아시안 게임 때 선생님이 한번 가보려고 표를 구하려고 했더니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거의 100만 원에 가까운 티켓팅이 필요한 입장 그 식전 행사여서 사실 들어가지를 못했는데, 여러분도 앞으로 성공하면 이런 올림픽 식전 행사 한번 꼭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식전 행사를 좀 더 소개를 해보면 1988년 서울 올림픽 때에는 이제 식전 행사로서 풍년을 기원하던 한국 전통 고싸움 놀이, 예전 임금이 행차할 때 어가 행렬을 본딴 용고 행렬 등을 했다고 하고요. 2012년 런던 올림픽 때는 영국에서는 전원 농촌 풍경을 재현한 공연을 하기도 했었고, 영국을 대표하는 배우나 음악을 활용해서 공연을 구성하기도 했었습니다. 2016년 리우 올림픽에서는 이제 브라질이죠. 브라질에서 이제 이주 노예 분들, 또 브라질 원주민들의 삶의 지역, 그 삶과 뭐 지역 분쟁, 뭐 슬럼과 뭐 어떤 사회적 양극화 현상, 자연 파괴 등등의 주제로 식전 행사를 구성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2021년 도쿄 올림픽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또 일본에서는 이번에 코로나19가 해소되면서 올림픽이 개최가 된다면 어떤 식전 행사가 펼쳐질지 굉장히 또 궁금하기도 하고, 또 뭐 한일 관계에 관련된 뭐 개선할 수 있는 여지를 또 그런 식전 행사에서 메시지로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또 세계 평화에 얼마나 기여하는 모습일까, 뭐 상상은 해보지만 사실 또 뭐 그렇게 또 긍정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지는 또 않네요. 네. 이렇게 좀 요 식전 행사 부분은 또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이제 성화 체화부터 성화 봉송까지 진행이 되고, 이제 식전 행사가 진행이 되고 나면 올림픽의 의식은 선수단이 입장을 하는 거죠. 그때 각 국가의 선수단이 자국의 국기를 모두 들고 이렇게 입장하는 의식을 하게 됩니다. 또 오륜기를 개항을 하게 되는데, 올림픽 할 때는 오륜기라는 것은 1920년 안트베르펜 올림픽 때부터 오륜기가 개항이 되기도 했었고, 하얀색 바탕에 이것은 이제 국경을 초월한다는 의미의 하얀색 바탕의 국기를 활용하는데요. 오륜 마크는 올림픽 정신으로 하나가 된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아메리카의 5개 대륙을 상징합니다. 5개의 고리가 서로 얽혀서 있는 형태로 특정 색이 특정한 대륙을 뜻하는 것은 아니고, 그 오륜 마크 자체가 5개의 대륙을 그냥 상징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륜기를 개항하고 올림픽 경기를 치른다라는 점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올림픽 선서를 하죠. 우리도 뭐 체육대회를 하거나 스포츠 클럽 대회를 할 때 페어플레이 선서를 하기도 하는데, 올림픽도 선서가 있습니다. 올림픽 선서는 1920년 안트베르펜 올림픽에서 처음 올림픽 선서가 시작되었고, 1968년 멕시코시티 올림픽 때부터는 선수들이 선서 후에 심판도 선서를 하게 되었습니다. 올림픽 선서는 선수는 물론 심판과 관계자 모두에게 책임감을 심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선서의 목적은 페어플레이, 공정한 경기, 또 승부에 대한 인정, 이런 걸 통해서 원만하게 경기에 참여하겠다는 것을 선서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자, 경기가 그리고 쭉 이어지고 나면 경기가 끝날 때마다 경기가 끝나면 입상한 선수에게 메달이나 상장을 수여하는 의식이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 폐회식은 참가 선수들이 뒤섞여 자유롭게 입장하며 화합과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하계 올림픽 개최지를 소개하면서 다양한 공연을 펼치면서 폐회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올림픽 의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어떻게 이해가 좀 되셨나요? 또 올림픽을 본 지가 좀 한참 지난 것 같은데요. 올해 열릴 올림픽이 또 더더욱 기대되는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종목의 특성을 반영한 의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구나 야구 경기 같은 경우에서는 경기가 끝나면 가장 큰 활약을 하거나 팀 승리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선수나 감독을 선정해서 인터뷰를 하죠. 농구 경기도 마찬가지고요. 축구 경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수훈 선수 인터뷰는 국내 프로 스포츠에서는 아주 일반화된 의식이라고 볼 수 있겠고, 농구 우승팀은 그물을 커팅하는 또 의식이 있는데요. 농구 대회에서 우승팀의 선수나 감독이 우승을 기념하기 위해서 림에 그물을 자르는 의식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진 않지만 프로야구에서도 독특한 의식이 있는데요. 경기 시작을 알리는 동시에 정정당당한 승부를 하겠다는 약속을 담은 의식으로 독특한 시구 등 시구를 하는 의식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시구는 주목받고 있는 의미 있는 인물이 시구를 하거나 독특한 동작과 복장을 이용해서 하는 시구가 야구 관중들의 흥미를 끌고 있고요. 또 수업 초반에도 안내를 했었지만 타자가 타석에 들어설 때 선수가 선택한 음악을 틀어줘서 선수를 응원하는, 그리고 관중의 호응을 유도하는 그런 의식도 있습니다. 축구 선수의 에스코트 같은 경우도 경기 시작할 때 에스코트 할 때 어린 유소년 학생들의 손을 잡고 선수들이 입장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경기를 통해서 전 세계인의 화합을 도모하고 축구가 가지는 스포츠 이상의 의미를 어린이들을 통해서 부각하자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또 어린 아이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페어플레이를 실천하자는 그런 의미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여기서 빠진 내용 중에 하나가 올림픽 종목에서 마라톤을 뛰고 나면 마라톤 우승자에게 월계관을 씌워주게 되는데요. 월계관, 플립으로 되어 있는 관을 쓰게 되는데, 이 월계관은 고대 올림픽에서 경기의 승리자에게 월계관을 만들어준 데서 유래했다고 해요. 그래서 월계수는 고대 그리스의 신화 속 요정 다프네가 아폴로의 신의 구애를 피해 달아나다가 월계수 나무로 변하자 슬픔에 빠진 아폴로가 다프네를 기억하기 위해서 월계수 잎을 사시사철 푸르게 하고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녔다고 하는 데서 유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종목별 메달리스트에게 메달과는 별도로 월계관과 떡갈나무를 심은 화분을 수여했다고 밝히고 있고, 이후 마라톤 종목에서 이어져서 우승자에게 월계관을 수여하는 것이 하나의 의식화된 관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전통적으로 이색적인 의식들도 이렇게 있는데요. 뉴질랜드의 하카라는 의식이 있습니다. 뉴질랜드 럭비 국가대표팀은 경기 전에 하카라는 의식을 합니다. 하카 춤은 뉴질랜드 원주민이 부족 간 전쟁에서 상대 부족에게 자신의 힘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의식에서 비롯되었는데요. 뉴질랜드 럭비 국가대표팀이 이렇게 하카라는 의식을 하면 TV에서도 줌인해가지고 훨씬 더 자세히 보여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또 시청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하겠죠.
자, 몽골족은 전통 씨름인 부우 경기를 시작하기 전에 선수가 두 팔을 벌리고 독수리처럼 원 모양으로 돌면서 자신의 용맹성을 과시하는 의식을 합니다. 또 경기가 끝나면 이긴 선수가 진 선수의 엉덩이를 오른손으로 친 뒤에 심판이 주는 모자를 쓰고 한가리드라는 독특한 춤을 추는 그런 의식들을 하기도 하죠. 또 몽골족의 전통 씨름인 부흐라는 그 종목이 있는데요. 부흐는 우리나라의 씨름과 같이 상대를 잡고 넘어뜨리는 사람이 승리하는 경기. 지금 한가리드라는 독특한 춤을 추는 그 경기가 바로 부흐 경기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여긴 나와 있지 않지만 스모 경기도 의식이 있는데요. 스모 경기 의식은 선수는 경기 순번에서 두 차례 전 스모 경기장 밑에 대기하고 있다가 호명에 따라 경기장에 들어서게 되는데요. 양 선수는 다리를 옆으로 올렸다 힘껏 내리는 시코라는 독특한 동작을 합니다. 그리고 정한수로 입을 가신 뒤에 화장지로 몸을 닦은 다음 부정을 없애는 뜻으로 소금을 경기장에 뿌리는 의식을 하면서 경기를 치른다고 합니다. 자, 다음의 예제에서는 태국의 전통 스포츠인 무에타이의 이색적인 의식을 또 소개한 그림인데요. 여기 소개되지 않은 선생님이 이야기하지 않은 국가별 전통 스포츠의 이색적인 의식과 그 의미를 알 수 있는지 검색해서 좀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시문을 좀 읽어보면요. 태국의 전통 무술인 무에타이는 경기가 진행되기 전 와이크루라는 의식을 하게 되는데요. 태국어로 스승에 대한 경의를 뜻하는 와이크루는 무에타이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의식입니다. 참가 선수는 자신의 몸과 생명을 지켜주는 부적인 몽콘을 머리에 쓰고 전통 음악에 맞춰 긴 시간 동안 의식을 진행을 합니다. 자, 이와 같이 다른 이런 문화들을 또 그 의미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초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3초로는 당연히 부족하죠. 강의를 멈춰놓고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또 강의를 들으면서 검색하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여러분 다 멀티플레이가 가능하시잖아요. 그죠? 자,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예시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씨름 같은 경우는 우승한 선수를 가마에 태워서 경기장을 돌며 관중들의 축하를 받게 하는 그런 의식이 있고요. 옛날 씨름 경기 시 승리한 선수가 마을로 돌아갈 때 개선정군처럼 돌아간 것에서 유래되었다고 하고요. 선생님이 방금 이야기했던 스모에서 양다리를 올려서 힘껏 내리딛는 시코라는 동작, 정한수로 입을 가신 뒤 화장지로 몸을 닦고 소금을 경기장에 뿌리는 의식 등 이런 것들이 어떤 국가별 특색 있는 의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스포츠 경기 문화에서도 스포츠 관행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스포츠 관행에서 뭐 승리를 했을 때 하는 어떤 세레머니나 또 상대를 존중하는 표현 등등에서 그런 관습적인 부분들을 알아봤고요. 스포츠 의식적인 부분에서는 올림픽의 의식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어떤 각 종목별 스포츠의 특색 있는 의식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국가나 지역의 특성에 맞는 의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스포츠 규범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스포츠 제도에 관련된 부분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식적인 내용 수준에서 선생님이 교과서를 읽어주는 선생님 수준에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불편한 점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도 이제 많이 바라는 건 아니고 이렇게 수업을 여러분하고 진행을 할 수 있다는 거, 또 쌍방향 수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컨텐츠를 만든다는 것에 만족하고 있고요. 선생님이 정말 그 스포츠 생활 교과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좀 부족하지만 이 출판사가 다뤄주는 이 교재와 PPT를 가지고 이 녹화를 계속 진행해 나갈 거거든요. 앞으로 좀 더 보완하면서 강의를 구성하도록 노력을 하겠고,
어쨌든 오늘 이 시간까지 힘들었지만 강의를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마칠게요. 안녕.